네, 오늘 국회에선 헌정사상 두 번째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인데요.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 참고인 대부분 불출석을 했지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수감 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제공시켜주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갖고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뭐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네,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먼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죠.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 사유를 민주당 주장에 따라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박 검사가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받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던 겁니다. 또 박 검사가 공소되기 전에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다. 또 울산지검 청사에서 회식 후 용변을 봐 공용물 손상죄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박 검사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제기한 음주 추태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며 이 의원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박상용 검사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차례 직접 조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남용을 했다 주장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강제해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필 진술서를 2장 공개했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줘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만났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자신을 설득했다고 이어가는데요.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달라. 그러면 재판 중인 사건을 나에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 이렇게 검찰 전관 변호사가 회유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반복해서 질의한 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죠. 이 전 부지사는 일관되게 있었다고 답하고 있고요. 청문회에서 이 질문이 거듭된 이유, 바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재판 때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재판 땐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 대납 요청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방북비 협조 요청을 보고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추후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옥중 편지에서 밝혔는데요. 편지에는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담겼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이번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또 한 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과 같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고, 또 시간 낭비 청문회 아니냐고도 공격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사유를 7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라도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법무부에 박 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최근 10년간 박 검사 자신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 그리고 박 검사 배우자가 판사시설 담당했던 사건 목록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박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 목록과 압수영장 청구서 일체, 그리고 휴가 연차 내역도 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반응은요, 가족의 휴가 기록이나 배우자의 판결 기록이
탄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먼지털이식으로 신상을 뒤져서 표적 탄핵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죠.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박 검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이죠. 수원지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입장문 냈는데요.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 혹은 기초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이 대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라면서 동시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이라고 반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맞섰고요. 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청문회 개최 적절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조사 청문회입니다.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하겠다는. 이번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이미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을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라 국민들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2차 공판 준비 기일 오는 8일에 열리는데요. 이 사건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에요.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내야 했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기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쌍방울에 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에 재판에 넘겼죠.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대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간 신고 없이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했다는 건데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올해 6월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달 20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받았고요. 10일 뒤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받았습니다. 총 4개 재판이 있는데 이 중 방금 말씀드린 2건은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에 1심이 선고됩니다. 이때 선고 형량 그리고 남은 재판들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수령을 맡게 된 겁니다. 남은 2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나뉘어 진행됩니다. 대장동 사건은 백현동 의혹, 성남FC 의혹과 병합돼서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법에서 아직 준비 단계라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요. 2 재판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면 당내 이재명 대표 입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 1심 선고를 앞두고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는데요. SNS에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며 30분 분량의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위증교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불복용으로 사전에 대비해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